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8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수를 이렇게 제대로 못 쳐. 핸드폰을 들고 아니 바보같이 핸드폰을 든 채로 이렇게 박수를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내려놓고 치느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저희 방송 너무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네. 통통코인. 통통코인. 자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남이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소식인데 그게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었는지. 상상력 갑입니다. 갑. 네, 민원연도 언년 코인 이런 거 만드는. 민원연 코인. 언년 코인. 아유, 그래서 진짜 제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주 어제 미디어 탈곡 꼭 들어보라고 정말 이건 코미디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민원연에서 언론을 모니터해 주실 인턴을 찾습니다. 인원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조금 많이 5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시사 토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사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급할 때는 뉴시스나 이런 통신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언론 모니터다. 주 5일 매일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일이나 4일만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학원을 다니시거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시간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무를 못해요 하실 때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은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있고요. 꼭 하셔야 되는 자격 요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일해본 결과 단 하나 조건은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요. 여기서 잠깐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연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인턴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막 모니터 하자고 아마 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저희와 같이 최소 이게 3개월이거든요. 근무기간이. 최소 3개월은 저희랑 같이 해보시고 본인이 좀 더 일정을 잡아서 같이 활동하면서 공부를 더 해본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 언론 모니터 인터넷 언론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미디어 스크랩 오늘은 먼저 MBC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MBC가 과거 MBC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권재용 부사장과 전 부사장이죠. 지금은 네. 아닙니다. 네. 권재용 전 부사장과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본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MBC는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윤동열 전 미주법인 사장도 향후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 감사 결과는 사실 꽤 몇 달 전인가 감사 내용이 막 이야기가 그쵸? 됐었죠. 네. 지난 4월부터 2달간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 권 전 부사장과 김 전 본부장은 2017년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방문을 위해서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미주 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 접대를 받았는데요. 이게 한화로 약 775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7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거죠. 네. 이들은 당시 1월 5일에서 31일 출장 경비로 MBC 본사에서는 2,863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썼는데 그 와중에 775만 원어치 접대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많이 받으셨네. 네, 뭐 쓰다 보면 뭐 이거 금방 씁니다. 우리가 또 돈 쓰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아니 일주일밖에 안 갔는데 이렇게 2,800만 원을 넘게 받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좋은 방에서 자고 좋은 비행기 타고 그랬나 보죠. 좋은 거 먹고. 자, MBC는 해당 출장은 본사 및 미주법인 모두 업무상 출장이었다. 따라서 MBC 임원이 받은 골프 식사 렌터카 지원은 청탁금지법 2조 3호의 금품 등에 해당된다. 제8조 2항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가 금지되어 있는 내용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언론사 직원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동열 사장 부임 이후에 미주법인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 본사 임직원에 대한 의전과 접대를 위해서 하나로 9,4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9,400만 원? 네. 이 미주법인은 한마디로 있을 필요가 없는 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본사에서 오면 그냥 접대하느라고 몰두라고. 아니 일을 잘하고 존재감이 있으면 뭐하러 본사에서 누가 온다고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일이 없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아니 4년 동안 거의 1억을 접대비로 썼다는 그러니까 얘기네.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이걸 보면. 와. 자, 그 예컨대 2014년 4월 김 전 본부장과 안강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미래전략본부장이 또 미국에 갔을 때 4박 5일 동안 갔는데 MBA 참관 및 의전 비용으로 약 1,653만 원의 경비를 지출을 했대요. 자, 이 4박 5일 동안 또 1,653만 원 썼고요. 2015년에 안강한 전 사장이 또 갔는데 이때는 1,570만 원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아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냥 도움을 주는 거네요. 뭘 하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 그래서 미주법인이 2016년에도 3,800만 원을 출장비와 마케팅비, 업무 추진비로 처리를 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때 우리가 유흥주점 접대에 대한 의혹도 막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MBC가 말하기를 2016년 CES 출장품의 상 주된 목적은 UHD 관련 조사 및 사업 전략 수립이었는데 이는 출장 처리를 위한 형식일 뿐이었고 권재용 등은 휴일을 포함한 출장 기간 내내 미주법인 소속 6명의 의전을 받았으며 63홀 골프와 관광, 유흥주점 등 접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MBC 미주법인은 주택보조비 부당 수령으로 약 5,726만 원을 부당 편취해서 해고된 정아무개 전 이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막 숭숭 막 돈이 샜네요. 네네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BC 적폐 뭐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이거 다 받아내야 됩니다. 네, 이거. 받아내야 됩니다. 네. 자, KBS 적폐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KBS의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얘기들도 있던데 뭐죠? 봉우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네, KBS도 MBC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데 KBS에서 정상화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조직은 진실과 미래위원회입니다. 여기 이제 정필모 부사장도 들어가 계시고 네. 정필모 기자는 이제 사장 후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16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일종의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2018년 4월까지 그런 리스트가 작성된 게 보인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KBS 내부 조직이에요. 네. 이거 뭔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민원연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데 일조해준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2016년 총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단체들과 총선 보도 감시연대를 했는데 이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 저희와 함께 열심히 그 보도 비평을 하고 있던 KBS 기자들, 차사 기자들이에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은 간부술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한테 어디 좌파들하고 어디 좌파 단체인 민원연과 같은 곳과 어울려서 진짜? 그런 편향적인 비평을 쓰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민원연의 이름을 널리 알려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좌파였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에요. 네. 이제 이분들이 사실 이제 자기네들은 우리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적 모임이다. 항상 이렇게 변명을 해왔습니다. KBS 기자들이 비판을 할 때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로 운영됐다는 문건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번에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그 KBS 기자협회는 말 그대로 이제 KBS 기자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이 가입하는 조직입니다. 기자면. 네. KBS 기자협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모인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 2016년 3월 정도부터 설립이 됐고 2018년 4월까지 선발된 특파원 12명 중에 10명이 특파원 12명 중에 10명이 모임 가입자였다고 합니다. 야, 특파원이면 약간 기자들께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해외에 가서 그렇죠. 취재하는 뭐 이런 분인데 이거 약간 가면은 약간 승진을 한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예, 이게 연차도 꽤 있어야 되고 아무튼 경력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특파원이. 그리고 기자 앵커 전원이 모임 가입자였으며 보도본부 부장급 이상 보직자 60명 가운데 88%인 53명이 가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부들의 모임이에요. 명확히 간부들의 모임이에요. 예. 고대영 사장이 이 기자협회 이제 정상화 모임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 보직자들. 예, 그렇죠. 2016년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KBS 보도본부가 모임 가입자들을 별도로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KBS 인사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서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비고란에다가 기자들의 정상화 모임 가입 여부를 전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미가 뭐라고 발표했느냐? 당시 KBS 본사 기자 563명을 부서별로 나열한 뒤 비고란의 모의 가입 여부를 표시해 전체 가입자 및 비가입자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했다. 해당 문서가 기자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견됐으며 인사 권한을 가진 보도본부장의 지시로 작성됐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나 또는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야, 이건 근데 빼박이네. 네. 이 문서가 나온 거면. 네. 일단 이렇게 기자들 전체 중에 가입 여부를 표시한 문건이 나왔으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사적 모임은 일단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일단 절대 아니죠. 누가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네. 이거 합니까? 거기다가 보도본부장의 지시로 이 리스트를 만들었고 인사부에서 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빼박이죠. 빼박이네. 빼박.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어떻게 활용됐느냐, 이 문건을 이용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점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조사를 하겠다고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밝힌 상태입니다. 네. 참 꼼꼼하게들 관리를 하셨네. 예. 네. 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아마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그 KBS, MBC, SBS 지상파 3사 중간 광고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했죠. 네. 방송에서. 네. KBS, MBC가 이런 정상화 과정을 확실하게 해서 진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그런 논의도 가능한 겁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게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약해. 예, 그런데 이게 애초에 3,000만 원의 위자료를 1심에서 나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1,000만 원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약간 원칙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토론과 반박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뭐 설명을 이렇게 했어. 지금 물어봐도 그건 아니야.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확고한 신념이죠. 재판을 하다 말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2심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 관련된 이건 지금 민사 재판인 거잖아요. 이것저것 막 나왔었는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들 뭐 심지어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죄가 안 나오고 표현의 자유가. 네, 너무 우리나라는 정말 표현의 자유가 넘쳐 흐르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재판부가 이 문제, 그러니까 고영주 씨의 문제점이나 이 발언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이 보도만 봐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너 공산주의자지? 나 공산주의자까지는 아니고 사회주의자. 이런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영주 씨가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공산주의자는 그런 사상의 자유,
사상의 다양성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네. 너 종북이야 이거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머릿속에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산주의는 그냥 종북이에요. 그 사상적 의미로서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네. 불임 사건도 뭐 공산주의 그러니까. 뭐 혁명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종북이라고 했고 뭐야? 종북의 의미는 뭐냐? 이 반체제 인사라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명예훼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맥락과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은 이게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거론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발적도 아니에요. 그럼요. 반복해서 말해 한 3번 말했죠. 계속 하시는. 네, 재판하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갈릴레이야 완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그래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또 하나 빵 터지게 웃었던 사안이 있죠. 팬티를 갈아입어야겠다. 라고 말했다는 그런 그 평창올림픽 중계 도중에 이정수 쇼트트랙 해설위원이 중계 도중에 잘 알아. 우리 2명의 해설위원들 이정수 해설위원, 진선유 해설위원 흡사 보면 경기를 같이 뛴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네, 지금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안 겁니다.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다고 기쁨을 표현했다가 팬티를 갈아입어야겠다고. 예.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소위를 하잖아요. 방송 소위 회의 결과인데 네. 왜 제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됐냐면은 갤럭시 노트 9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종편들이 막 네. 광고처럼 했던 보도. 근데 이제 우리가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도 예전에 났을 때 다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각 토론회 때도 어떻게 이게 다기각이냐라고 했는데 우리의 흥분을 정말 10분 참작하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갤럭시 노트 9은 전부 다 상정을 해줬어요. 기각은 아니에요. 전부 다 의견 제시. 최하의 그 결론이 의견 제시잖아요. 기각은 못하겠습니다. 올 다 의견 제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이제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아니고 정리를 한 것을 방송소위 회의 결과를 보다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더 센 게 있고 좀 약한 게 있고 그런데 모조리 전부 갤럭시 9을 보도한 모든 방송 YTN이고 뭐 연합뉴스 TV고 전부 다 똑같이 의견 제시를 그냥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건 정말 평이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KBS ETV에서 쇼트트랙 경기 중계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자 해설자가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법정제재 나왔어요? 아니요. 그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품위유지 5호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한다고 했던 그 시청자 불쾌감. 네, 그 5호를 적용해서요. 권고가 나왔습니다. 자칫하면 법정지가 나올 뻔한 거죠. 굉장히 세게 나온 거예요. 지금 나름 KBS, MBC에게는 나름 세게 잘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거 종편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북미 회담 때 TV조선은 트럼프가 차에다 폭탄 설치해서 암살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저격하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그 말이랑 팬티를 갈아입어야겠다랑 난 이건 오히려 귀엽네, 웃기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각시키고 이건 권고야. 너무 기뻐서 오줌 지렸다는데 그게 왜? 아니 이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못 살아. 아니 이거를 권고로 주고 말이야. 참. 아무튼간에 이해할 수가 없는. 지렸다가 얼마나 통상적인 용어인데 요새 젊은 감각을 몰라가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아무튼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4개의 미디어 스크랩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아니 그러면 갤럭시 9이 지금 다 의견 제시 나왔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종편에서 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네. 또 광고를 또 법정제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또 해요. 네. 뉴스에서 광고해도 된다. 이거를 그냥 방심위가 인증을 한 꼴이네. 사실상 올해는 특히 갤럭시 9은 더 심했고 이번에는 MBC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 종합 뉴스에서 안 다룬 곳도 있었잖아요. 종편이 다 이제 종합 뉴스에서 다뤘는데 갤럭시 9을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는 안 했어요. 네네. 물론 지상파 3사도 아침 뉴스 이런 데서는 했어요. 근데 이제 메인 뉴스에서는 안 다루겠다는 거죠. 이게 나름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보도국이. 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종편 모니터. 똥낀 놈이 성낸다 특집.
제목이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아니, 이게 그 단어가 아니지 않아요? 네, 이거 비속어입니다. 아니에요. 네. 뭐 비속어야 이거. 원래는 방귀 낀 놈이 이제 성낸다는데. 네, 그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똥을 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정확하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일단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똥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식사 시간에 내가 말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차장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오늘 왜 성내고 있는지 자기가 껴놓고 누가 지금 성을 내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네. 뭐 누군지는 뻔하죠. 요새 똥 끼는 사람이 언론사가 막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네. TV조선입니다. 네. TV조선이 굉장히 발끈했는데 이게 네. 어떤 일인지 좀 이게 왜냐면은 보도조차 잘 안 된 사안이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TV조선이 하도 발끈해서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뭐냐면은 10월 4일 날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굉장히 청문회 과정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어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죠. 네.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러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랑 국회 대정부 질문 이제 의사진행 발언에서 언론을 비판했어요. 뭐냐면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허위 사실을 제기하면 언론이 그거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이걸 또 받아가지고 야당이 다시 부풀리는 핑퐁 게임을 했다. 유은혜 후보자에게 20개가 넘는 의혹이 제기됐고 매일 한두 개씩 기사가 계속 튀어나오면서 기사가 수천 개가 쏟아졌는데 그 의혹들 중에서 딸의 위장 전입하고 교통법규 위반 2개만 사실이었다. 2개는 사과도 했지 않느냐. 네. 언론이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의 주장을 마구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언론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권력에 맞서 쓰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안 쓰는 판단력도 필요하다. 그런 쓰는 용기와 안 쓰는 판단력을 동시에 갖추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죠? 맞는 말 하셨네. 네. 이게 꼭 유은혜 장관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게 선거 시기나 청문회 시기 때 특정 정당, 특히 보수 야권의 주장을 무진장 그냥 바로 받아쓰는 보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옴표 보도를 극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거 때마다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후보자 검증이라는 탈을 쓰고 특정 정당의 말 꼭 자유한국당이 아니어도 특정 정당의 의혹 제기 그냥 무작정 받아쓰고 또 반론 나오면 반론만 받아쓰고 이게 무슨 언론이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할 거면은 정말 치밀하게 언론사가 취재해서 탄탄한 근거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의혹을 좀 제기하든가. 그죠. 아니면 특정 정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걸 좀 검증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그렇죠. 이런 보도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점을 신경민 의원이 이번에 유은혜 장관 사례를 통해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보면서 잘 말했네. 네. 왜냐하면은 신경민 의원이 특정한 언론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보수 언론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 전반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니까. 네. 그러자 TV조선이 아주 이게 보도도 잘 안 돼요. 찾아보세요. 이 신경민 의원 이 발언이 보도도 잘 안 됐어요. 몇 건 있지도 않아. 포털에서 검색해도. 그래. TV조선이 아주 10월 4일 날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것이 정치다가 한 5시 반에 합니다. 네. 이 발언이 나온 그날 한 몇 시간 있다 바로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진짜? 네. 아주 난리 이런 정말 이거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좀 굉장히 빠르게 나름 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입증이 됐네요. 그죠? 아니 근데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TV조선만 발끈했을까? 뭐 그냥 속상한 거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제목이 딱 제목이 뭐라고요? 낀 거지 이미. 껴놓고 지금. 자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날 참석자들이 누구였는지부터 쭉 불러보세요. 네, 출연자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TV조선이 열심히 최근에 싸고 있는 똥 중에 하나. 그만해. 이 편파적인 패널 구성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난감합니다. 진짜. 이현종, 고성국, 김종래 보수 패널 3인이죠. 네. 유창선 씨 있고요. 중도 1명,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1명. 이게 벌써 이게 완전 옛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봐줘도 3대2죠. 그렇죠. 네. 엄연히 따지면 3대1대1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김종래 교수님. 누구지 알죠? 무슨 말 하는지 당최 모르겠는
어디를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편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 항상 이분의 발언 미쳐버리겠어. 어렵습니다. 김종래 씨 발언은 비판하기가 상당히 다르지 힘들어요. 않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발언들 방송 길어지니까 네. 재밌는 발언들만 모아볼게요. 그래서 내가 보구 씨가 처음에 그 김종래 씨 발언 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비평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석이 안 돼. 제가 한번 검토한 보고서가 처장님께 넘어가는데도 처장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처음에 우리 이 종편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인턴이 저한테 줄 때는 얼마나 그 고민이 컸겠어요. 그 인턴분께서 제게 호소를 했어요. 김종래 씨 발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들으겠다. 앞뒤 맥락도 없고요. 앞에서 말했는데 뭐 그러나 했는데 그리고를 말하는 식인 거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전문을 줬어요. 우리 인턴이. 제가 보고 안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자르고 잘라낸 게 그건데 처장님은 거기 중에서도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어찌됐든 이 3인방이 심경민 의원의 발언을 엄청나게 질타를 한 건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뭐라고 했죠? 자, TV조선의 발끈 포인트 첫 번째. 신경민이 기자들한테 기사를 쓰지 말라고 했다. 와. 뭐야. 이게 일단 이 세 분이 화가 무시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얼마나 발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해요. 왜냐면 왜곡이지. 이현종 씨는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지만 TV조선에 진짜 몇 년째, 한 5년째 단골 패널이고요. 틀면 나오잖아요. 고성국 씨는 TV조선 개건 해설위원, TV조선 사람이죠. 김종래 씨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다 조선일보, TV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난 거야 지금. 자기네 욕하는 줄 알고. 자기네 욕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데 또 신경민 의원이 MBC 기자를 하셨는데 기자 생활을 하실 때 뭐 기사 있으면 안 쓰셨나요? 참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여당 되면서 저렇게 언론관이 바뀔 수 있는 건지 정말 저는 내로남불의 아주 전형을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기사들이 기사가 되면 쓰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처럼 쓰는 것이고 그게 언론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신경민 의원 이야기는 언론 자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데스크들이 그러면 뭐 밑에 있는 기자들이 써오는 거를 그냥 무단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그런 거 하라. 기사 내보내지 말라고 신경민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흥분을 했습니다. 데스크가 데스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데스크를 아니요. 잘 알아? 신경민 의원은 데스크를 잘하고 하니까 이분은 뭐라고 받아들였다? 데스크가 기자들이 쓴 거 무조건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거는 신경민 의원이.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은 데스킹을 잘하라고 했더니 이분은 데스크가 모든 기사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걸러내서 안 쓰는 판단력이 데스크한테 필요하다라고 신 의원은 말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정말 콕 빼가지고 그중에서 데스크가 기사를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하지 말라 그랬다. 안타깝게도 신경민 의원 발언 중에 언론의 자유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과거 정부에서 이런 얘기 오히려 많이 했는데 이제 일방적 주장을 걸러내서 안 쓰는 판단력, 데스크의 판단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중요한데 또 어쩔 때는 데스크 자체가 꼰대여서 그 정말 필요한 보도를 가지고 왔는데 막 트집을 잡으면서 이거 못 내줘. 이거 뭐 정부 비판하는 거 내줄 수 없어. 이런 거 지금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는 말도 굉장히 왔다 갔다 지금 자기 내로남불이라고 계속 우기잖아. 근데 진짜 내로남불은 자기들이지. 자기들은 예전에 밑에서 제대로 된 보도가 올라와도 정부 비판하는 거 다 못 쓰게 하고. 그리고 뭐 단적으로 우리가 요즘 고소한 그 최순실. 네, 최순실 보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죠. 하고 그런 짓을 이제 열심히 해놓고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데스킹을 좀 해라라고 말을 했더니 이것은 뭐 언론 자유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자기 고백이 아닐까. 자기 고백이죠. 자기 기사가 정상적이지 않은 걸 알고 있어. 그렇죠. 저희도 보고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현준 씨 말대로 데스크가 기자들이 써오는 기사를 못 내보내라고 했다.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거는 사실 TV조선이 했던 일입니다. 예. 두 번째 주장. 그래서 윤정호 앵커가 이현종 씨가 너무 화가 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진정을 시켜요. 하라는 이야기. 적절하지 않은 기사를 왜 내보내냐 이런 취지가. 그러자 이현종 씨가 더 화가 나가지고 왜?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진행자가 막 캄다운 시키니까 화가 난 거죠. 아니 앵커가 맞는 말 했구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부터 더 황당한데. 내보내지 못하고 그런 거 하라는 이야기. 적절하지 않은 기사를 왜 내보내냐 이런 취지가. 그거는 정말 그건 데스크의 책임이죠. 책임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언론가는 굉장히
독재 시대의 언론관인데 나름대로 신경민은 언론 자유 운동을 했다는 분이 어떻게 저는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이쯤 되면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뭔 소리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데스킹 잘하라는 주장을 그러면 안 됐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 적절한 기사만 내보내는 것이 인정하는 거야. 책임을 갑자기 또 인정을 해요. 데스크가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또 왜 독재래? 독재는 또 왜 나와? 신경민 의원이 데스킹이 적절한 보도만 내보내는 것이 책임이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해놨다가 진행자가 뭐라 그러니까 그거 맞다 했다가 그러더니 그래도 신경민은 독재야. 이게 무슨 이쯤 되면 진짜. 찡찡거리는 거죠. 예, 찡찡거리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본인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종편 진짜 어렵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하기 상당히 어렵다니까. 진짜 우리도 모니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이런 애들을 비판할 때는 조각조각 살라미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요 말은 요렇게 반박하고 저 말은 저렇게 반박하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독재 신경민 의원은 독재다였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런 언론은 없다는 주장인데 그런 언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욕감을 느낀다. 이게 되게 웃기죠. TV조선은 욕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웃긴 방송이에요. TV조선은커녕 그 어떤 언론도 지칭하지 않고 언론이라고 통칭했는데 자기들은 모욕감을 느낀대. 어떡해. 제발 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김종래 씨가 진짜 웃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신경민 의원하고 대학교 동기입니다. 예. 그리고 대학교 동기라는 공통점이 있고 각자 언론계 생활을 똑같은 시기에 한 건 아니지만 신경민 의원은 방송에서 했고 저는 신문에서 했습니다만 밑에 사람들이 아래 기자들이 편기자가 발제한 기사를 데스크로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는 이른바 게이트 키핑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신문사에 어떤 부장과 어떤 편기자 간에 저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건 도저히 저로서는 참 탕색이 되지 않아요. 자기네 그 조선일보에서 이런 거 많은데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고성국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고성국 씨. 고성국 TV조선 해설위원이 뭐라 그러냐면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신경민 의원의 이 발언을 보면서 좀 모욕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쓰는 언론이 있는가? 어떤 언론도 저는 받아 쓰는 언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큰일 났어. 이게 현실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언론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경민 의원의 발언은 한 달 가까이 야당이 허위 사실을 제기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야당이 허위 사실을 제기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모르고 큰일 났어. 뭐 아는 게 없네 이분은.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언론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TV조선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자기네들이 앉아있는 거기에요. 아니 근데 왜 모욕감을 느끼지? 아니까 모욕감을 느끼죠. 우리가 그러는데 아니 자기는 그런 언론 모르잖아요. 근데 왜 모욕감을 느낄까? 특정 정당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무작정 받아 쓰거나 또는 그런 특정 정당에게 먼저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 의혹 또는 허위 사실을 던져주는 언론 어디입니까? TV조선이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게도 TV조선이 이렇게 이것이 정치다에서 그런 받아쓰는 언론은 없다고 난리를 친 10월 4일 바로 그날 밤 TV조선 9시 뉴스에서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 공공기관 임원의 50%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주장일까요? 자유한국당이 한 주장입니다. TV조선은 자유한국당이 한 주장인데 마치 지들이 취재한 것처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김재원 의원이 발표한 건데. 그렇죠. 캠코더 인사라는 용어도 막 자기네들이 발명한 것처럼 열심히 설명해요. 막. 그런데 이것도 이미 8월부터 자유한국당이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던 용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몰랐나 봐. 몰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이거 객관성 위반으로 어디 있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모를 거. 그 사람은 무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럼 이런 주장이 합당하고 근거가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받아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합당하느냐? 김영준 한국 콘텐츠진흥원장은 방송인 김재동 씨 기획사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다. 아니 여기서 김재동이 왜 나와?
아니 김재동 기획사 대표 출신이면 그게 문재인 낙하산이에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개봉해서 논란이다. 이게 도대체 낙하산 인사는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주인공한 영화가 개봉됐다고 하는. 그 영화가 대단한 엄청나게 흥행해서 돈 번 영화도 아니에요. 독립 영화예요. 다이빙벨 그 후라고. 세월호 참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영화의 후속편이죠. 그럼 좋은 영화잖아. 그런 영화 개봉하게 뭐 논란이랑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 써놓고 주인공이래. 네. 무슨 이 다큐 영화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 당사자들이지.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셀 수도 없어요. 8월 1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의 계엄령 문건을 계속 비판하면서 개혁을 요구해왔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마리노 헬기 순직 장병 연결식에 나타나가지고 자격도 없으면서 송영무 장관을 업무했다, 수행했다. 이거 다 허위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TV조선이 먼저 던져줬죠. 단독 보도 팍 내가지고. 맞아, 단독이었어. 그 다음날 바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받아가지고 군 인권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하청업체다. TV조선 보도를 봐라. 이게 신경민 의원이 말한 핑퐁 게임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게.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논란 때도 어떤 의혹이 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TV조선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소스를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쥐들도 알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 TV조선 또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먼저 던져주는 언론도 TV조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고성국 씨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받아쳐가지고 우리 얘기를 마치 들은 것처럼 다시 한번 받아쳐가지고 너희들이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 우리는 안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좀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성국 씨가 TV조선이 그런 언론은 없어 하다가 갑자기 야 우리만 그런 건 아니야 너네도 그랬잖아 갑자기 이래요. 뭔 소리야? 또 갑자기 이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이상하네. 네. 야당이 제기를 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그것을 다시 이 야당이 부풀리는 식의 이 유통 구조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구조는 여야를 통틀어서 또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언론을 통틀어서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다면 이거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은 보수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 갑자기 자기가 알아서 진보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진보지를 까요. 뭐라 그러냐. 실제로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또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에 그 민도청 소속의 언론 노조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진보 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언론들이 받아쓰고 그걸 다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증폭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 핑퐁 게임 메커니즘을 작동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보수파 국민들은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진보 성향의 언론과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 정당과 간의 이 메커니즘이 따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한국당과 또 보수 성향의 언론 간의 핑퐁 게임의 메커니즘이 따로 돌아가서 사실과 관계없이 양쪽에서 우파 메커니즘, 좌파 메커니즘이 각각 따로 돌아가서 서로가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고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이 메커니즘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게 우파건 좌파건 보수건 진보건 이건 건전한 언론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혁파하고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 점에서 저는 신경민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신경민 의원 진보 보수 얘기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자기가 알아서 야 보수지만 그러냐? 진보지도 그랬잖아. 이건 뭐예요? 보수지가 그런 언론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찔렸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TV조선이 발끈한 이유가 뭐예요? 신경민 의원 자기네들 욕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 욕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10분 잘 아는 거죠. 아무튼 간에 언론이 게이트 키핑 잘해야 된다는 거는 굳이 보수 진보 따질 것도 없이 모든 언론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예요. 그러면은 데스크가 왜 있어요? 이 간부들 왜 뽑아 그럼? 그냥 기자들이 그냥 기사 쓰고 지들이 알아서 내보내면 되지. 그렇죠.
여기 TV조선이 상당히 똥을 많이 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한번 가르쳐주니까 다 이제 잘 활용하네? 네, 아무튼 상당히 재밌는, 오랜만에 참 재밌는, 그게 반박하기 힘들지도 않은 그런 TV조선의 난리 브루스였습니다.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익명 보도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마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명은 무조건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3년 전에 제가 일했던 학과에서 과장이라고 야구 잠바에 학과 새겨서 입는 잠바를 못 입게 한 것, 제가 일했던 학과와 총학생과의 오랜 암묵적 인막음이 있다는 찌라시가 나왔을 때 부산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저는 그 학과 출신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니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안 좋게 이야기했더군요.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이 아니고 진짜 몰랐던 건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진짜 얼마나 속상했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원은 신입 현상을 노린 것은 아니고 취직된 것도 아니래요. 너무 안타깝다. 아이고. 왜 취직이 되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보다 일찍 가입하고 활동하신 신입 회원분들이 계시니까요. 다만 민원연을 통해 과분한 사랑도 받고 좋은 정보도 얻어서 고민하다가 그나마 알바하면서 버는 비용 조금 아껴서 민원연에 가입했네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러니까. 취직이 되신 다음에 하시지. 네, 취직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이미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잘 되실 겁니다. 근데. 레이니 칠세님 거 읽어주세요. 방송 어제도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트럼프 발언에 대한 조선일보 반응을 보면서 앞잡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 얘기 하셨네요. 일본이 침략했을 때는 친일을 당당히 하고 6.25 때 북한이 내려오니 김일성을 칭송하고 이번엔 미국을 칭송하고 있다. 전형적인 앞잡이 모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연도 유민지 부장님을 중심으로 탈탈코인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리고 KBS의 그 방송에서 KBS의 그 방송에서 수요일 5시 30분마다 SNS 라이브를 한다고 첫 라이브 때 댓글로 미탈 통변집 한 거 항의한다고 하십니다. 됐어요. 감히 우리 천하님께서 힘들게 3번이나 하신 것을 통으로 날려버렸다고 반드시 첫 댓글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5시 30분부터 할 텐데 저도 돕겠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부끄럽게. 저는 민원연에 다니는 사람이라 당당히 밝히고. 너무 웃기다. 네. 자, 이거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PD를 칭찬할 때 안 읽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늘 카더라 배경음악에 또 한 번 천재 이 PD님에게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 PD님 짱이라고. 감사합니다. 지인분이신가요? 자, 티에노님, 통통코인. 언론사가 피라미드처럼 코인 피라미드라는 어려운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입 같은 일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실물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으면 은행에서 기업에서 대출도 잘 안 해주니. 근데 이번 뉴스토마토의 통통코인은 뭔가 세기말도 아닌데 실물 없는 부의 생성을 언론사가 권장하는 행위가 저는 좀 충격입니다. 그러게요. 회사가 어려우니 팀장 이상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를 깎겠다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나라가 이 정도로 엉망인가? 실제 급여를 깎는 것과 동시에 사주의 가상화폐의 가치를 유지한다? 이건 임직원을 공범화하는 거라 고통분담과는 다른 차원 같습니다. 이거 일종의 범죄죠, 사실은.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의 자동차나 신축 건물들의 뽀대는 나지만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좀 이거 가만히 앉아서 받고 있을 일은 아니다. 뉴스토마토 분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노동부에 뭐 해서 넣어봐야죠. 네, 이게 말이 노조가 되냐. 있으면 좀 노조도. 이거 지금 티에노님 말씀대로 자기네 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하는 건데 강매하는 건데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포스코 노조 요즘 생겨가지고 포스코에서 그 응원 같은 거 있잖아요. 경기 그런 거 직원들 보낸 거 이런 것도 지금 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무 시간에 운동 경기 그거 가서 응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세상에 통통 코인으로 지금 월급의 10%를 줬다는데. 아니 근데 또 뭐 회사 측에서는 자발적인 거라고 또 하니까. 뭐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동원하면 안 되죠 직원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네.
사큐초이님하고 네. 그다음에 가빠큐시님 유튜브에도 댓글이 달렸군요. 댓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시방이 아주 재미있는 내일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이거 똥찐놈 성낸다 특집은 특집도 아니에요. 진짜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동영상 만드는 친구한테 어때? 그랬더니 기가 막히네요. 별로 말을 표현이 없는 애잖아. 근데 너무 막 이러면서 재밌긴 하네요. 그러더라고. 내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6시에 올라가죠. 안건.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요런 재미난 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가시는 뭐 커뮤니티 이런 거에 좀 올려주셔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거의 지금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한 1,700명, 1,900명 정도 돼요. 늘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저희 홍보랑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매주 심의를 하러. 그런데 그 1,700명, 1,900명으로 지금 그쳐서는 안 되고요. 좀 늘어나야지 우리가 방심위의 압박을. 한 20만 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뭐 보고 계시는 커뮤니티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전에 국민청원에 TV조선 폐간 시켜달라고 20만 명 넘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다 오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 커뮤니티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보면은 가끔 민원연의 보고서가 올라와요. 공유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내일 소개해드릴 그 안건도 이미 몇몇 커뮤니티에는 공유가 됐습니다. 너무 웃긴 거기 때문에 이미 몇몇 분들이 민원연 보고서도 파악하셨고 그리고 시민방심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지만은 갤럭시 9 홍보 보도에 대해서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의견 제시가 나왔다. 기각을 안 했다는 게 저희가 그동안 참 시민방심위 벌써 20번 넘게 하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어 참 죄송했는데 일단 하나는 뭐다? 눈치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는 올렸다. 그러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눈치는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랫동안 해주셔야 이렇게 권력은 조금이라도 그제서야 눈치를 본다.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서 저희가 앞으로 1인 시위도 하고 많이 방심이 개혁해 나가는데 노력할 테니까요. 20만 명 모을 때까지. 좀만 더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도 누가 오늘 아침에 아직도 시방위가 운영되고 있냐고 물어봐서 당연하죠. 21차 올렸습니다 했더니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나? 이제 좀 그쳤나? 계속 이러시 걱정하시나 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건 계속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다스베이다에도 매번 저희 안건이 소개되고 방송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저희 안건이 나오거든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최상단에 가장 노출되게 해놓을 테니까요. 늘 오시면 시방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9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